네, 안녕하십니까. 바른경제 심프로의 개장 체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6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오전 7시 18분 정도 지나가고 있고요. 미국 증시는 이제 오늘 노예 해방의 날이라고 휴일로 휴장해가지고 개장되지 않았고요. 대신에 이제 유럽 증시는 열려 있었기 때문에 유럽은 좀 큰 폭으로 상승 마감을 해 주었습니다. 유럽 증시, 영국은 1.5%, 독일 1.06%, 프랑스 0.64%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2%대 하락 마감하면서 경제 침체 우려에 2400포인트를 이탈했었습니다. 한번 이 차트를 한번 볼 텐데요. 지금 뭐 굳이 지난 그 차트에서 나와지는 뭐 매물대를 보고서 종합적으로 그 지수 차트에서 선을 그어놓고 여기가 바닥이다 하는 것은 좀 의미가 없겠지만 그래도 굳이 조금 본다면은 지금 2350에서 2250까지도 충분히 열려 있는 상황이어가지고요. 상당히 지금 계속해서 연 저점을 이탈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타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니케이도 그렇고 니케이도 지금 연저점 이탈하지 않았고 대만은 연저점을 이탈을 어제 했고 그리고 중국은 엄청 지금 강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홍콩도 중국이랑 같이 강한 상황을 연출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공통점이 보이는 시장은 우리나라하고 이 대만으로 보시면 되시는데요. 어제 장중에 나온 뉴스 중에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인텔에서 CPU 출하량 30% 감소하면서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뉴스가 보도가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전체 시장에서 반도체 비중이 높은 대만 TSMC가 있죠. 대만 시장이랑 우리나라 코스피가 조금 많이 삼성전자 그 하이닉스 때문에 요런 뉴스 때문에 조금 시장이 좀 유독 약세를 보여주는 장세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제 그래도 유가가 좀 많이 빠지면서 기대를 했던 시장이었는데 그래서 어제 우리나라 증시가 출발할 때는 갭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네, 갭상승 출발을 했는데 장중에 저런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반도체 저런 뉴스가 나와서 매물을 계속해서 뱉어내면서 연 저점을 이탈하는 상황을 보여주었습니다. 연저점 이탈하면서 요런 상황을 좀 전략을 또 가져가실 수 있는데 아무래도 지수가 반등하는 구간에서는 기술주들이 오르겠죠. 기술주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 2차 전지 뭐 그리고 뭐 소프트웨어 IT 뭐 소프트웨어 이런 종목들이 올라갈 테고 그리고 최근에 터진 뭐 테마주들이 좀 올라갈 수 있는 상황들이 좀 발생이 되겠고 지수가 하락할 때 해지 섹터죠. 해지 섹터 지수가 하락해도 상승하는 섹터들을 보면은 지속적으로 전달해드렸던 뭐 인플레이션 과정 중에서 지금 계속해서 시장이 꺾여 내려왔기 때문에 무슨 에너지 종목이라든가 유가 또는 가스 관련주, 석탄 이런 식의 있고 그리고 식품 그리고 방사는 약하긴 하지만 방사는 지금 살짝 좀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은 요런 섹터들이 해지 섹터를 역할을 하면서 지수가 하락할 때는 요런 종목들이 좀 올라간다. 여기에서도 뭐 최근에 터진 테마주도 올라가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지금 지수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요런 식으로 올라가는 좀 종목들이 있다. 그래서 연저점 이탈할 때도 요런 종목으로는 조금 그 해지하는 역할로 시장에서 하락할 때도 올라가는 종목 따라 붙어가지고 조금씩 쌓아 나갈 수 있는 전략은 구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한번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9시가 이때입니다. 9시 개장하고 나서 이게 미국 야간 선물이고요. 미국 야간 선물이고 그 증시 자체는 휴장이어도 야간 선물은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살펴보면은 9시 개장 이후에 그 매물 쭉 나오더니 다시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래도 오후장에는. 그래서 오후장에 좀 우리나라 증시도 올라오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지만은 야간 선물과는 별개로 지금 반도체 관련된 이슈 때문에 대만하고
한국이 연 저점을 이탈하면서 오후장에도 추가 하락을 보여주었다. 그러면 지금 요 반도체 관련된 뉴스가 또 한번 나와줘야 되는가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굉장히 악재가 또 하나 튀어나와 버린 느낌이라 상당히 기분은 썩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럽 스톡스입니다. 유럽장 뭐 영국 상승 마감하고 독일 상승 마감하고 이러면서 분위기 좋았고 요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로 개장하고 나서 오후장에 쭉 반등해 주었고 지금도 그냥 양봉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선물하고 현재 그리고 현재 그 이 지금 실시간 그 원자재 종목들인데 원자재 종목들은 딱히 특이점이 보이지 않고 유가가 110달러 아래쪽으로 빠진 모습입니다. 원자재가 빠지면서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부분이 원자재 이 가격이 빠지면은 다음 달에 발표가 되는 CPI라든가 뭐 또는 뭐 경제 지표들이 있잖아요. 생산자 관련된 뭐 PMI라든가 또는 PPI라든가 이런 지표들이 발표되면서 물가가 꺾이는 상황이 발생이 될 수 있을 수 있고 그 기대감으로 저점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기대감 때문에 원자재가 원유 값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서 어제 좀 오전에 개장할 때는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들은 연속적으로 그 이 원자재가 떨어지면서 그 물가도 꺾이는 모습이 발생이 되면은 반도체 역시 뭐 CPU가 뭐 30% 추락 감소 이런 뉴스도 사라지고 다시 저점 매수세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구간들도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전체 시장 비중 대비 반도체 그 파이가 높은 대만이랑 대한민국이 좀 유독 약세인 장세였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장세는 오늘 일단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오늘 어제 저점을 2372포인트, 뭐 70포인트 요 정도 구간을 이탈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좀 관건일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글로벌 증시랑은 조금 디커플링 되는 상황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어가지고 오늘 만약에 장세가 뭐 갭상승 출발한다라고 하면은 어제 갭상승 한다라고 하면은 어제 종가가 2,991포인트인데 90포인트로 예상을 대충 정해놓고 2,390포인트를 깨버리면은 그때는 이제 엄청 보수적으로 오후장에 또는 오전장에 또는 오후장에 어제의 저점인 2,370포인트를 이탈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오늘의 포인트 갭상승 유럽장이 상승 마감 했으니 국내 증시 갭상승 가능성 있습니다. 이 가능성을 열어두고 첫 번째 어제의 종가인 2,390포인트 이탈 여부 확인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탈이 되었다 하면은 어제의 저가인 2370포인트 이탈 여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2390포인트를 이탈했다라고 하면은 포지션이라든가 비중 베팅이라든가 엄청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겠죠. 이렇게 되면은 C, A와 AN, B를 확인하면서 비중이라든가 그 매매 횟수를 엄청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갭상승 해가지고 어제 만약에 갭상승을 출발했습니다. 갭상승 출발해서 2390포인트 이탈 없이 상승 추세가 나온다. 그러면은 거기서는 오전장에 매매를 조금 활발하게 하셔도 되시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는 오늘의 시가가 아직 나오진 않았으니까
6월 21일 코스피 시가 이탈 여부 확인하면서 코스피 시가가 이탈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엄청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겠죠. DN 확인하면서 보수적으로 접근 하시면 이 두 가지 포인트로 오늘 매매하시면서 이 두 가지 포인트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지수 흐름에 맞춰서. 그래서 만약에 2930포인트가 이탈된다 하면은 이 위에 해지 섹터인 에너지랑 식품, 그리고 어제 좀 터졌던 테마주들이 좀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이탈 없이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지수 반등 구간에서 기술주들, 반도체 2차전지, 소프트웨어, 최근에 터진 테마주들이 좀 올라갈 수 있을 거고, 만약에 오늘 시가를 이탈하면서 A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지수 하락 구간에서는 해지 섹터가 좀 상승하는 폭을 발생시킬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오늘의 시야는, 시장 접근은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농업부에서 발표가 된 뉴스고요. 이건 어제 뉴스인데 어제 오후에 나온 뉴스라 그래도 오늘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연저점을 이탈하는 상황에서 또 이 식품 관련주들 그리고 비료 관련주들 한 번 더 붙을 수 있는 상황으로 오늘 보셔야 된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관련주 흐름은 뉴스 다 살펴보고 나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이제 에너지 관련주입니다. 오스트리아에 이어서 네덜란드도 석탄 화력 발전소 재가동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에너지 관련주, 최근에 뭐 가스도 많이 올랐고 유가도 많이 올랐다가 소폭 꺾였지만은 다시 화력 발전 관련해서 이 수요가 늘어나면은 공급이 줄어들거나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은 이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요거 관련해서 또 매매할 수 있는 포인트, 그리고 관련주들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푸틴이 가스관 잠그자, 또 석탄 뉴스입니다. 유럽이 석탄 종말 선언을 한 것을 반년 만에 부활시켰다, 이런 식으로 석탄 관련주 이슈가 발생을 했고, 오늘 오전장에는 보셔야 되는 섹터로 보입니다. 그리고 원숭이 두창 관련주입니다. 원숭이 두창이 아시아에도 상륙을 했습니다. 아시아에 아직 나온 게 없었는데 지금 서아시아 레바논에서 확진되었다고 사례가 보도가 되었고, 오늘 오전 뉴스다 보니까 오늘 오전에는 원숭이 두창 관련주도 살펴봐야 되겠고요. 식품 관련주 봐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또 원숭이 두창 관련주 뉴스고, 어제 전달해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풍토병이랑 비풍토병을 구분하는 거를 없애고 WHO에서 그냥 통합적으로 하겠다고 보도가 되었었는데, 보도가 되었었는데 WHO에서. 근데 이제 브라질에서 해외 여행 없이 두창이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풍토병이 아닌 걸로 봐도 되는 질병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게 아시아에도 나왔고 브라질에서 해외여행 하지도 않았는데 이 질병이 발병을 했으니까 관련된 이슈 테마주들 또 움직일 수 있는 흐름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관련 뉴스인데, 게임 체인저로서 4680 전기차 배터리가 이제 한중일 개발 경쟁에 좀 후끈하다. 아무래도 지금 요즘 시장에서 가장 강한 섹터라고 보시면은 2차 전지거든요. 그러면 에코프로라든가 에코프로 BM,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 그리고 LG 화학, 그리고 LG 화학, 그리고 SDA, 삼성 SDI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지금 LG 화학이 아무래도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식으로 지수 자체는 계속해서 시장을 꺾으면서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지금 하락이 제한되는 구간들이 보여지고 있고, 특히 코스모 신소재라든가 뭐 LNF도 강할 텐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 전지 굉장히 강한 섹터로 지금 뽑히고 있고요.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거래량까지 지금 동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종목들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또 2차 전지 관련해서 얼마 전에는 뭐 삼진LND라든가 삼성카 관련해서도 올라오는 종목들도 있고, 뭐 나인테크라는 종목도 있고, 원통형 배터리라고 해가지고 신흥 SEC 이런 종목들도 뭐 시장 대비 조금은 강한 흐름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 전지도 꼭 봐야 되는 그 섹터 중에 하나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지수 상승 시에는 꼭 보셔야 되는 sek터,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다음 뉴스는 폐배터리 관련주로 지금 뭐 9월 달에 미국에서 시범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폐배터리 관련 뉴스는 뭐 어제라든가 지난주에도 전달을 해드렸었는데, 폐배터리 관련주로서는 MPC라는 종목이 있고요. MPC라는 종목이 있고, MPC 같은 종목도 지금 거래량을 대량으로 터진 다음에, 물론 이 음봉 하나가 좀 뜨긴 했지만은 아직 거래량 자체가 완전히 다 해소된 것은 아니고, 그리고 지금 주가 흐름도 보시면은 그냥 이 박스권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흐름, 지수가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이 박스권을 유지를 하고 하락 추세가 아닌 계속해서 추세를 이어져 나가고 있다. 이 뜻은 뭐냐면은 시장 대비 매수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하락할 때도 이 아래 하락이 제한된다라고 보시면 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그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이 만원 가격대는 지금 계속 지켜주고 있으니까, 이 만원 9,900원에서 만원 가격대를 잘 지켜주는지 확인하면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오전에 이렇게 동반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당일에는 무조건 매매를 하셔야 되는 종목으로 좀 뽑아 놓으셔야 되시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가 원준이라는 종목도 있고, 그리고 영화테크, 그리고 파워로직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역시나 대장은 MPC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뉴스, 그리고 다음 뉴스는 이제 지금 고온 관련으로 뉴스가 또 보도가 되었습니다. 제가 글로벌 폭염 때문에 인도에서 밀가루 수출 금지하고, 미국에서 뭐 변압기 터지고 소가 폐사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뉴스를 전달해드리고, 국내 증시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 그 고온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구간에서 전기값도 오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전기 관련주들 좀 보셔야 된다고 한 2, 3주 전부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수익을 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는데, 이런 중국에서도 지금 고온이 엄청나게 나오면서 변압기 폭발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변압기 관련주로서는 전기 관련주 중에서 재룡전기가 얼마 전에 미국에다가 또 납품하는 그런 계약 공시까지 나와가지고, 요런 종목들 상승 추세를 잘 만들고 지금 박스권을 잘 만들고 있을 때 이 거래량이 쭉 오전장에 올라오는지 보시고요. 그다음에 수렴시키고 돌파하는 구간들에서 접근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종목들은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이기도 하고 이슈가 붙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박스권 확인하시면서, 박스권 이탈한다 하면은 뭐 손절이라든가 비중 축소를 염두를 해두시고, 뭐 밑에서 다시 사겠다라는 전략을 구사를 하면서, 여름은 아직 한두 달, 길게는 뭐 세 달까지는 남아 있는 상황이니까 스케줄 잡고서 매매를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기온이 전국 무더위 낮 35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대구도 뭐 34도까지 찍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관련해가지고 전기 관련주, 그리고 변압기 관련주, 이런 식으로 종목들 무조건 보셔야 되는 종목 섹터로 뽑아 놓으시고, 개장하기 전에 어떤 포인트에 있어서 내가 이 섹터, 이 종목은 이 포인트에 있어서 오늘 거래량이 증가한다, 오전장에 뭐 거래가 원활히 돌아가고 쭉쭉쭉쭉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온다 싶으면은 매수에 동참하는 종목으로 미리 선정을 해두셔야 합니다. 뭐 일진전기라는 종목도 있고, 그리고 뭐 광명전기라는 종목도 있는데, 광명전기는 상당히 약세의 흐름이고요. 어제 반등 나왔다가 상승폭을 모두 반납한, 아무래도 그 최근에 그 입찰 정지 그 공시 때문에
좀 약세인 구간으로 보시면 되실 거고, 전기 관련주는 일진전기랑 재룡전기, 그리고 세명전기라는 종목도 있는데 세명전기는 약한 모습이고, 지금 일진이랑 재룡전기만 일단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장중에 다른 전기 관련주들이 그 고점을 뚫고서 팍 튀어오를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장중에 대응하는 포인트 잡으면 되시는 거니까 일단은 이 재룡전기라든가 일진전기 딱 뽑아 두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식품 관련주로서는 어제 고려산업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떤 식으로 오전장에 그 상승이 나올 때 매매 포인트로 가져가야 되느냐 궁금하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이제 분봉을 보시면은 갭상승 출발했는데 이 갭상승한 이 가격대 그리고 전일 종가를 지키지 못하고 이게 쭉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럼 요런 포인트 잡고서 지수가 갭상승했는데 이걸 다 밀어버리네. 그러면은 지금 뭐 최근에 시장했던 그 해직 테마는 식품이랑 인플레 쪽이니까 식품이랑 에너지를 무조건 봐야 되겠네. 그러면 그런 종목들 딱 관심 종목 안에서 탄력 있는 종목들 보시고요. 제가 항상 그 단기 매매 하실 때 포인트로 잡는 부분 있잖아요. 지금 고려산업 차트입니다. 고려산업 어제 분봉 차트고 제가 매매하는 포인트는 대부분 같습니다. 이런 매물대에서 이 가격을 수렴을 시키고 무조건 싼 가격에 사지 않아도 됩니다. 어, 왜냐면은 이런 하락이 나오고 이렇게 가격을 돌려놨을 때는 어느 정도 이 매물을 소화하는 구간들이 필요하고 이 수렴을 시키는 구간이 필요하고 거래량이 필요하거든요. 이 수렴을 시키고 거래량을 동반했을 때 이런 식으로 포인트 잡아가지고 매매 포인트 잡으시면은 추가적으로 지수가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지수가 하락하니까 해치 섹터인 식품 관련주가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지수 하락할 때 그냥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해치 섹터에서 소외되지 않고서 이런 뭐 3%든 5%든 무조건 최저점에 사가지고 최고점에 판다 이게 아니라 이 매매 포인트가 잡히는 구간들에서는 매수에 동참을 하고 수익 매매에 동참하면서 대응 구간을 설정을 해두시고요. 대응 구간 이탈하면은 손절하고서 다른 종목도 매매 포인트 잡아가지고 매매를 진행하시면 되시는 거거든요. 이런 구간들에서 대응을 하시고 만약에 지수가 더 하락할 때는 추가적으로 매매 포인트 잡은 구간 그 전략대로 뭐 3%든 5%든 10%든 수익을 쌓아 나가시는 전략을 구사하시면 된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어제 뭐 G2 파워라는 종목도 어제 원전 뉴스 관련 설명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종목도 오전장에 코스피가 빠지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종합 차트를 열고 업종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분봉 놓고 보면은 코스피가 오전장에 이렇게 쭉 빠지는데 G2파워는 6월 20일 어제 오전장에 뭐 빠지질 않습니다. 오전 상승했다가 이탈하더라도 다시 가격을 회복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렴을 시키니까 수렴을 시키고 결국에는 여기서 거래량이 쭉 들어오니까 그 2%든 3%든 챙길 수 있는 구간들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특히나 지금 뭐 이슈도 붙어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식으로 매매 포인트 가져가시면 되시고요. 이런 거 아니더라도 뭐 GSE도 그 해치 섹터죠. 해치 섹터. GSE도 에너지 관련주니까 가스 관련주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수렴을 시켜 두고서 이 거래량이 빵 터지니까 만약에 여기서 못 잡았다라고 하면은 여기 구간에서도 충분히 매매가 가능한 거예요. 여기 매물대가 있잖아요. 매물대가 있고 매물대에서 수렴을 시키고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돌파를 시작하니까 3%든 5%든 챙길 수 있는 구간들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단타라든가 스캘핑 그리고 단기 트레이딩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실 수 있는 포인트가 충분히 있으시고, 그리고 현대에버다임 같은 관련주 현대에버다임은 이제 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잖아요. 재건 관련주로서 금요일 날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오기도 했고 거래량도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어제 그 상승폭을 좀 반납을 하기는 했지만은 이것도 분봉 흐름 보시면은 오전장에 그 지수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는데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들에서 이 매물대를 수렴시키면서 이런 데에서 거래량이 증가를 하잖아요. 이런 구간들 포인트로 잡아가지고 매매하시면은 5%든 10%는 쌓아 나가실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좀 시장이 뭐 시장이 하락하니까 장기 포트폴리오 안에서 장기 비중 있는 종목들이 조금 하락은 하더라도 이런 종목들은 시장이 상승을 할 때 좀 회복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적립식으로 쌓아 나가겠다라는 관점이 있는 종목들이니까 좀 기다려 보시고, 그리고 단기에 있어서는 지금 시장에서 되어지면 안 되니까 최근에 거래량이 증가하고, 거래량이 증가했다라는 거는 거래가 활발하고 시장 참여자들이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있는 종목이니까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종목들, 그런 구간들을 이런 식으로 빠지지 않는 구간들 확인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수렴시키고 이 돌파 매매에 있는 포지션이 발생을 하면은 충분히 매매에 접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장에서도 해지를 하실 수 있는 거고, 소외될 수 있는 장세에서도 소외되지 않는 장세를 맞이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제가 어, 여러 번 드렸지만은 매매하는 포인트는 항상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렴시키고서 돌파하는 구간들에서 거래량 증가할 때 이슈가 같이 동반되어 있는 종목들, 주도주들, 네. 주도주들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전달을 해드려도 매매가 어려우신 분들은 계속해서 공부를 하시고 비중 베팅 안 하지 마시고 좀 공부를 더 많이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뉴스를 포인트를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시청 많이 해주시면서 참고해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오늘도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분명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딥커플링이 워낙 심하게 이루어지는 구간이라 코스피가 뭐 갭상승 출발할지 갭하락 출발할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지 반등을 해줄지는 개장하고서 봐야 될 텐데, 그거는 앞서 전달해 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좀 전략을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요. 만약에 지수가 하락한다 싶으면은 식품하고 에너지 쪽에서 또 돈이 들어오는 종목들이 있을 거니까 이런 종목들 보시고, 반등하는 구간들에서는 기술주라든가 최근에 터진 이슈가 붙어 있는 종목들 수렴시키고 거래량이 증가하는 돌파 매매에 접근하시면은 어느 장세에든 소외되지 않는 장세를 맞이하실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내일도 뉴스 종합해서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소외되지 않는 장세 맞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